2025년 5월 25일 노팅엄 포레스트와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펼칩니다. 이 경기는 노팅엄의 시티 그라운드에서 열리며 두 팀 모두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첼시는 승리 시 UCL 진출권을 확보하게 되며 노팅엄은 승리와 동시에 다른 경쟁팀들의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선수들의 부상과 결장이 경기 결과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는 현재 7위에 올라 있으며 승점 65점으로 첼시와 불과 1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노팅엄은 2승 2무 1패로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누 에스피리투 상투 감독의 지휘 아래 노팅엄은 4-3-1-2 포메이션을 활용해 중앙 압축 수비와 빠른 역습을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팀의 공격은 주로 크리스 우드에 의해 이끌어지며 모건 깁스 화이트가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력 공격수 타이워 아워니의 부재로 인한 공격 다변화가 필요하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높은 득점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첼시는 5위로 승점 66점을 기록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를 맞이합니다. 최근 8경기에서는 단 1패만을 기록하며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엔초 마레스카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통해 점유율 기반의 공격 축구를 구사하며 콜 파머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 전개가 돋보입니다. 니콜라스 잭슨의 결장은 첼시의 공격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놀리 마두에케와 조아 펠릭스가 대체 자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상자 크리스토퍼 은쿤쿠의 상태도 미지수입니다. 역대 전적에서는 첼시가 노팅엄에 앞서고 있으며 최근에도 첼시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 팀 간 경기에서는 첼시가 3승 1무 1패로 앞서 나가고 있으며 지난번 경기에서는 첼시가 3-2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노팅엄은 안정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첼시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첼시는 노팅엄의 역습 전술에 대비해야 하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각 팀의 전술과 선수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지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은 홈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빠른 역습과 견고한 수비로 첼시의 공격을 저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첼시는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압박 전략으로 노팅엄의 수비를 공략할 것입니다. 스코어는 1-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노팅엄은 홈 2점을 살려 견고한 수비를 펼치겠지만 첼시의 전략적인 압박과 높은 볼 점유율이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와 첼시 간의 이번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놓고 펼쳐지는 중요한 대결로서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양팀의 전술적 특징과 부재 선수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경기 결과는 리그 순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5월 25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최종 라운드로 토트넘 호스퍼와 브라이턴 앤 호브 앨비언이 맞붙습니다. 토트넘은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야 하고 브라이턴은 유럽 대회 진출을 노리고 있어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에서 브라이턴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토트넘의 손흥민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17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1승 2무 7패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과 데안 쿨루세프스키 등의 부상으로 중원이 약화된 상황에서 손흥민의 복귀가 유일한 희망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시즌 평균 1.5실점의 불안한 수비와 고압 수비 전술로 인해 상대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전에서 1-5 대패를 당하는 등 수비 조직력의 문제를 드러냈으며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벤 데이비스의 수비 조합이 관건입니다. 브라이턴 앤 호브 앨비언은 리그 8위로 최근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의 성적을 거두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로 3-2 역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미토마가 시즌 10골과 드리블 돌파 능력으로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파비안 휴르첼러 감독의 지휘 아래 높은 수비 라인과 빠른 전환을 통한 공격 전술로 상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앙 페드로의 결장 가능성과 타리크 램프티의 부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브라이턴은 토트넘을 상대로 3승을 거두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홈 경기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였으나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두 팀 모두 고압적인 수비 라인을 사용하면서도 오프사이드 트랩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상대의 공격 전개를 차단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전술적으로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브라이턴은 유럽 대회 진출이라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으며 최근 기세도 좋아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강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브라이턴의 미토마와 힌셰루드의 활약이 예상되며 특히 후반 교체 자원의 기동력이 토트넘의 체력 저하를 공략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브라이턴 2-1 승리로 브라이턴의 공격력이 토트넘의 불안한 수비를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의 개인 기량에 의존해야 할 것이며 그의 활약 여부에 따라 경기 양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이턴의 조직력과 동기가 토트넘보다 앞서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팀 모두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브라이턴의 효율적인 전술 운영과 승리 의지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수비 안정화와 손흥민의 활약이 필요하며 강등을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아탈란타와 파르마의 경기는 이탈리아 베르가모의 게비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아탈란타는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미 확정지었으며 파르마는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파르마와의 맞대결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 경기장에서의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현재 세리에 A 3위 74점으로 시즌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76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팀은 주로 3-4-1-2 포메이션을 사용하여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술을 구사합니다. 주목할 선수는 메이터 레테기로 그는 시즌 중 23골을 기록하며 득점왕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아데몰라 룽맨은 부상에서 복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의 수비는 리그 최저 실점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중원의 마르텐데론의 활약 덕분입니다. 그러나 스칼비니와 스카마카의 부상 공백이 다소 염려되기도 합니다. 파르마는 세리에 A 16위 33점 덕후로 강등권과 1점 차이를 두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점이 필요합니다. 팀은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수비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사용하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부진이 뚜렷합니다. 주요 선수로는 앙제 보니가 있지만 최근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파르마는 최근 11경기에서 단 1승밖에 기록하지 못했으며 수비진의 불안정함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공격 자원이었던 카첼리에리와 베르나베의 부상이 공격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의 맞대결에서 아탈란타는 파르마에 대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시즌의 첫 맞대결에서도 3-1로 승리했습니다. 아탈란타는 최근 맞대결에서 7연승 중이며 파르마는 아탈란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아탈란타의 측면 윙백 플레이가 파르마의 풀백을 압도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아탈란타는 홈 경기에서 그들의 강력한 공격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메이터 레테기와 아데몰라 룽맨의 공격 조합이 파르마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파르마는 잔류를 위해 수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나 원정 경기에서의 저조한 성적과 주요 선수들의 부상이 큰 걸림돌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아탈란타가 3-1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며 아탈란타는 높은 볼 점유율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고 다수의 슈팅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반면 파르마는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을 노릴 수 있지만 아탈란타의 견고한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유럽 무대 진출을 확고히 하고 파르마의 강등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아탈란타는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으로 인해 승리에 가까워 보이며 파르마는 잔류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탈란타가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엠폴리와 엘라스 베로나가 만납니다. 경기는 엠폴리의 홈구장 카를로 카스텔라니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경기는 엠폴리에게 있어 생존을 위한 절박한 승리가 필요한 반면 베로나는 무승부만으로도 리그 잔류를 확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일전입니다. 양팀은 강등권 탈출과 리그 잔류 여부가 걸린 만큼 치열한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엠폴리는 현재 리그 18위에 머물러 있어 승격 강등 플레이오프 진출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다소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최근 몬차 원정 경기에서 3-1로 승리하며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인 세바스티아노 에스포시토가 8골로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며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으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3-4-2-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초반에는 고강도 프레싱을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그러나 홈 경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특히 수비 라인의 빈틈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엘라스 베로나는 현재 리그 15위에 위치하며 최소한의 성과로 리그 잔류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8경기에 걸쳐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선제 실점을 자주 허용한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팀의 주 공격 옵션은 카스퍼 텅스테트로 최근 5경기에서 3골을 넣으며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베로나는 3-4-2-1 포메이션을 통해 측면 중심의 공격을 전개하며 온드레이 두다가 중원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주도합니다. 수비에서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 공격을 저지하려 하지만 최근 불안정한 수비력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양팀은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엠폴리가 4승 3무 3패로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경기는 2024년 12월의 4-1 대승으로 엠폴리가 심리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팀 간의 평균 득점은 2.52골로 비교적 낮은 스코어 경향을 보입니다. 전술적으로 엠폴리의 초반 프레싱과 베로나의 측면 역습이 어떤 식으로 충돌할지가 경기의 주요 매치업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엠폴리는 초반부터 강력한 프레싱으로 상대를 압박하여 선제골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엠폴리의 경우 시즌 총 득점 중 67%를 전반전에 기록하였으므로 조기 득점이 성공한다면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베로나는 측면 역습으로 엠폴리의 빈 공간을 공략하려 할 것이며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현재 부상자와 출장 정지 해제 선수들이 있어 전력 관리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양팀이 서로의 전술적 강점을 활용하며 경기는 팽팽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1-1 무승부가 유력한 결과로 예상됩니다. 엠폴리와 베로나의 이번 맞대결은 강등권 탈출과 리그 잔류 여부가 걸린 만큼 긴장감 넘치는 경기가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 경기 결과에 따라 다음 시즌의 리그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의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엠폴리의 초반 압박 전술과 베로나의 측면 역습 능력이 어떻게 맞물릴지가 관건이며 결국 양팀이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5월 26일 뉴욕시티 FC 이하 NYCFC와 시카고 파이어의 경기가 뉴욕의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경기는 동부 컨퍼런스 중위권 팀 간의 중요한 맞대결로 NYCFC는 홈에서의 강세를 바탕으로 승리를 노리고 있으며 시카고 파이어는 원정에서의 균형 잡힌 전술로 경기 흐름을 깨려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현재 순위 상승이 절실한 상황이며 특히 NYCFC는 홈에서의 승리로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NYCFC는 2025 시즌 현재 12경기에서 5승 5패 2무로 동부 컨퍼런스 10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4경기 중 3경기를 1-0으로 승리하는 등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알론소 마르티네스가 팀 득점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으며 그의 활약이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의성 부족과 산티아고 로드리게스의 이적 공백은 막시 모랄레스가 메우려 하고 있으며 그의 전방 압박과 패스 플레이가 핵심입니다. 수비에서는 키튼 팍스의 부상이 중원 장악력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스테판 지엘린스키의 클린시트 능력이 돋보입니다. 그레그 버할터 감독의 시카고 파이어는 현재 12경기에서 4승 4패 3무로 동부 컨퍼런스 1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위고 카이퍼스와 브라이언 구티에레스가 팀 득점을 이끌고 있으며 이들의 활약이 팀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 불안은 여전히 문제로 경기당 평균 1.93실점으로 안정감이 부족합니다. 버할터 감독은 볼 점유율과 압박을 통한 전술을 강조하고 있지만 새로운 선수들의 적응 문제로 인해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NYCFC와의 경기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역대 맞대결에서 NYCFC는 시카고 파이어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총 22번의 맞대결에서 11승 8무 3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4경기 중 3경기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NYCFC는 홈 경기장에서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시카고 파이어의 경우에는 위고 카이퍼스와 브라이언 구티에레스의 공격 조합이 NYCFC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 될 것이며 NYCFC의 홈 경기장의 이점을 뛰어넘기 위한 전술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는 NYCFC의 홈 강점과 시카고 파이어의 원정 수비 불안이 경기 결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가 될 것입니다. NYCFC는 최근 홈 경기에서의 안정된 수비력을 바탕으로 시카고 파이어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알론소 마르티네스의 결정적인 순간이 예상됩니다. 반면 시카고 파이어는 중앙에서의 압박을 통해 기회를 노리겠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 저하가 변수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NYCFC가 1-0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홈에서의 견고한 수비와 알론소 마르티네스의 득점력에 기인합니다. 뉴욕시티 FC는 홈에서의 강한 면모를 발휘하며 시카고 파이어를 상대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순위 상승을 위해 필승이 필요한 상황이며 공격과 수비에서의 조화가 결과를 좌우할 것입니다. NYCFC의 수비 안정성과 마르티네스의 공격력이 매끄럽게 연결된다면 예상대로 1-0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를 통해 NYCFC는 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를 기대하며 시카고 파이어는 원정에서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아틀레틱 빌바오와 FC 바르셀로나는 빌바오의 홈구장에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라리가 순위 확정과 유럽 대항전 진출권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리그 1위를 확정짓고 우승을 차지하려는 반면 빌바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승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결과가 중요한 만큼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아틀레틱 빌바오는 현재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으며 시즌 내내 견고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베르데 감독의 지휘 아래 팀은 시즌 총 26골만을 허용하며 리그 최고의 수비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수 다니 비비안과 아이토르 파레데스의 효율적인 협조가 돋보이며 상대 공격수를 압박하는 더블 커버 시스템이 주요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4승 4무 2패를 기록하며 특히 홈에서는 11승 6무 1패로 무패 행진 중입니다. 그러나 주 공격권인 니코 윌리엄스와 오이안 산세트의 부상 가능성은 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측면 돌파와 빠른 역습을 주무기로 삼고 있는 만큼 니코 윌리엄스의 활약이 경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FC 바르셀로나는 현재 리그 1위로 압도적인 공격력과 조직력을 기반으로 리그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전승을 기록하며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페드리, 라민 야말을 중심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합니다. 바르셀로나는 플릭 감독 아래서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활용한 공격 전술을 통해 높은 점유율과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쿤데의 부상으로 인해 수비에 불안 요소가 있지만 바르셀로나는 여전히 유럽 1위의 오프사이드 트랩 성공률을 유지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에스파뇰 원정 경기에서도 2-0 승리를 거두며 시즌 총 97골을 기록, 강력한 득점력을 보였습니다. 양팀은 최근 5년간 46번 맞붙어 바르셀로나가 30승 8무 8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두 차례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슈퍼컵 중결승에서 2-0으로 승리했고 리그 1차전에서는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를 결합한 공격 루트를 자주 사용하며 빌바오는 이를 측면 차단과 빠른 역습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르셀로나의 수비 공백을 빌바오가 얼마나 잘 노리는지가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전술적 특성과 현재 컨디션을 고려할 때 FC 바르셀로나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바르셀로나는 다양한 공격 루트와 높은 득점력을 보유하고 있어 빌바오의 견고한 수비도 이를 모두 막아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폼이 절정에 달해 있으며 그의 골 결정력이 경기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반면 빌바오는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수비를 강화하고 역습 기회를 노릴 것이며 니코 윌리엄스의 측면 돌파가 얼마나 성공적일지가 관건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바르셀로나가 2-1로 승리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 후반까지 긴장감 넘치는 접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틀레틱 빌바오와 FC 바르셀로나의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르셀로나는 우승 확정과 함께 시즌을 마무리하려 하고 빌바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바르셀로나의 다채로운 공격 전술과 경험 있는 선수들이 결국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크지만 빌바오의 홈 경기 2점과 조직력 있는 수비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원 싸움과 측면 공격이 승부의 열쇠가 될 이번 경기는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SS 라치오와 US 레체의 세리에 A 최종전이 스타디오 올림피코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경기는 라치오가 유럽대회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이며 레체는 강등을 피하기 위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두 팀 모두에게 중요도가 높은 경기로 라치오는 홈 2점을 살려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전망입니다. SS 라치오는 37라운드까지 5위에 위치하며 승점 675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2승 3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주요 선수로는 발렌틴 카스텔라노스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시즌 10골을 넣으며 팀의 주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4-3-3 포메이션은 중앙 통제와 측면 오버래핑을 강조하며 공격 시 하프스페이스 침투 및 오버로드 전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알레시오 로마gnoli의 리더십이 돋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수비 불안정성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US 레체는 현재 17위에 머물며 강등권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니콜라 크르스토비치가 팀의 주요 공격 옵션으로 10골을 기록하며 득점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마르코 바로니 감독은 4-4-2 미드블록 전술을 선호하며 압축된 수비와 효율적인 역습을 통해 경기 전개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볼 점유율과 창의성의 결여로 인해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생존을 위한 간절한 투지를 보일 것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라치오는 레체를 상대로 유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두 경기에서도 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라치오는 평균 58%의 점유율로 경기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레체의 단단한 수비 조직에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카스텔라노스와 레체의 페데리코 바스키로토 간의 매치업이 주목받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마테오 겐두지와 욥스터 칼슨의 맞대결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라치오의 홈 2점과 유럽 대회 진출 의지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치오는 홈에서 7승 9무 2패로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며 공격 다각화와 카스텔라노스의 결정력이 레체 수비를 공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레체는 방어적인 접근으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최종 스코어는 라치오가 2-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초반 선제골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라치오는 유럽 대회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며 홈에서의 강력한 경기력으로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레체는 강등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며 수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가운데 역습 기회를 노릴 것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피말리는 승부가 예상되며 팬들에게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2025년 5월 26일 토리노와 AS 로마는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중요한 경기에서 맞붙게 됩니다. 경기는 토리노의 홈구장인 스타디오 올림피코 그란데 토리노에서 열릴 예정이며 양팀의 최종 순위 확정과 유럽 대항전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대결입니다. 로마는 6위로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확정하고자 하며 반면 토리노는 현재 중위권에 머물며 자존심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으로 인한 주축 선수들의 결장이 예상되며 이러한 요소들이 경기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토리노는 현재 세리에 A에서 중위권인 11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5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파올로 반볼리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으며 3-5-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포메이션은 측면 미드필더의 오버래핑을 활용한 공격을 추구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결정력 부족과 수비 불안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채 애덤스가 팀 내 최다 득점자로 활약하고 있으나 최근 득점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수비에서는 바냐 밀린코비치 사비치 골키퍼가 마지막 보루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수비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격 효율성의 부족이 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S 로마는 시즌 초반 부진을 딛고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 체제 아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6위로 최근 6경기에서 5승 1무라는 좋은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라니에리는 견고한 수비와 빠른 전환 공격을 추구하며 특히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이 적중하고 있습니다. 도브리크가 팀의 최다 득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측면 윙백들의 오버래핑이 공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디발라와 펠레그리니의 부상으로 인해 공격 옵션에 제약이 있지만 크리스탄테와 파라데스가 중원에서의 볼 배급을 통해 팀의 공격 템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역대 맞대결에서 AS 로마는 토리노를 상대로 36번의 경기 중 23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2025년 1월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으며 이 경기에서도 토리노의 홈 경기력이 주목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는 측면 공격과 크로스를 활용하여 토리노를 공략해왔으며 이번 경기도 비슷한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도브리크와 기에르모 마리판 간의 박스 내 움직임과 수비 대결이 이번 경기의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매치로 예상됩니다. AS 로마는 최근 상승세와 상대전적 우위를 바탕으로 원정 경기에서도 강력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토리노는 홈에서의 강점을 살려 조직적인 수비와 세트피스를 활용해 로마의 공세를 저지하려 할 것입니다. 로마의 측면 공격이 토리노의 수비 불안을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후반전 체력 저하 시 로마의 빠른 역습이 위협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종 예측 스코어는 AS 로마가 2-1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로마의 선제골 이후 토리노가 세트피스를 통해 한 골을 만회하지만 후반전 추가골 허용으로 인해 패배하는 시나리오입니다. AS 로마와 토리노 간의 맞대결은 유럽 대항전 진출권과 자존심 회복을 위한 중요한 경기입니다. 라니에리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과 도브리크의 결정력이 로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토리노가 홈 경기에서 보여줄 전통적인 강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AS 로마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두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 확보에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5월 26일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울버햄튼과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리그 14위에 자리한 울버햄튼은 강등 위험에서 벗어났으나 최근 3연패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반면 9위 브렌트포드는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근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시즌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 승리가 절실합니다. 울버햄튼은 시즌 초반 부진했으나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의 지도 아래 반등하며 중하위권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비 불안으로 인해 3연패를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요 공격수 마트스 쿠냐의 부재로 공격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요르겐 스트란드 라르센이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 이후 측면 돌파를 활용한 3-4-3 포메이션이 주요했으나 세트피스 수비 약점과 후반 집중력 저하가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토마스 프랑크 감독의 체계적인 지도 아래 4-2-3-1 포메이션을 운영하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브라이언 음브모와 요한 위사 같은 공격 자원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와 고강도 프레싱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이 돋보이며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원의 핵심인 비탈리 야넬트의 부상으로 인해 중원 통제력이 약화된 점은 아쉽습니다. 양팀 간의 역대 맞대결에서 울버햄튼은 9승, 브렌트포드는 6승을 기록하며 울버햄튼이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브렌트포드가 5-3으로 승리하는 등 공격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강점이지만 울버햄튼의 수비 불안과 브렌트포드의 세트피스 강점이 이번 대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울버햄튼의 수비 불안과 브렌트포드의 강력한 공격력이 부딪히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울버햄튼은 홈 경기 2점을 살려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브렌트포드의 고강도 프레싱과 세트피스 효율성은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상위권 마감을 노리고 있기에 동기부여가 크며 최근 경기 흐름도 긍정적입니다. 울버햄튼의 수비 불안과 주요 공격수 부재를 고려하면 브렌트포드가 3-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브라이언 음브모와 요한 위사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울버햄튼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는 두 팀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로 각자의 목표 달성을 위한 뜨거운 경쟁이 예상됩니다. 울버햄튼은 홈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일 것이며 브렌트포드는 상위권 유지에 필요한 승리를 노립니다. 양팀의 스타일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브렌트포드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승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2025년 5월 25일 본머스의 비탈리티 스타디움에서 본머스와 레스터시티 간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본머스는 이번 시즌 11위에 올라 유럽 대회 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레스터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본머스는 홈에서의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리를 노릴 것이며 레스터는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본머스는 이번 시즌 36경기에서 14승 11무 11패로 승점 53점을 기록하며 리그 중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의 지도해 본머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측면 공격과 빠른 역습을 주특기로 삼고 있습니다. 저스틴 클라이버트와 앙투안 세메뇨는 각각 12골과 8골을 기록하며 팀의 주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최근 2경기에서 연달아 패배를 기록한 본머스는 수비 조직력의 약화가 드러나며 경기당 평균 실점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부상 문제도 팀 운영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레스터시티는 이번 시즌 36경기에서 5승 7무 24패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러 있으며 강등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입스위치 타운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여전히 경기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수비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3경기 중 2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제이미 바디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빌랄 엘 하누스와 워우트 패스는 미드필드와 수비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공격 옵션 감소가 있는 상황에서도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양팀은 지금까지 총 16번의 맞대결에서 본머스가 5승, 레스터가 6승을 거두며 비교적 팽팽한 승부를 펼쳐왔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양팀 모두 득점력이 저조했으며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레스터와의 최근 경기에서 측면 공격을 적극 활용하며 상대를 공략했고 레스터는 세트피스를 통한 효율적인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홈 경기라는 점과 레스터의 강등 확정 상태가 큰 변수가 될 것입니다. 본머스는 홈 경기에서의 강점을 살려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클라이버트와 세메뇨를 중심으로 한 빠른 측면 돌파가 주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반면 레스터는 수비적인 플레이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세트피스를 통한 득점 기회를 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머스는 후반에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예상 스코어는 본머스가 레스터를 2-1로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근 홈 경기에서 본머스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점과 레스터의 원정 경기 부진을 근거로 합니다. 본머스와 레스터시티의 이번 경기는 상반된 팀 상황이 뚜렷하지만 각각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머스는 유럽 대회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레스터는 시즌 마지막 경기를 통해 자존심 회복을 노릴 것입니다. 본머스의 공격력과 레스터의 수비력이 맞붙은 이번 경기는 양팀의 전술적 접근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2025년 5월 26일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풀럼 FC는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양팀 모두 이번 경기에서 각자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정하기 위해 승점을 확보하고자 하며 반면 풀럼은 중위권에 안착하며 시즌을 무사히 마무리하려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최근의 상대 전적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풀럼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경기입니다. 풀럼은 시즌 11호 안정적인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실바 감독의 지휘 아래 변칙적 로테이션 전술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면 풀백의 높은 위치 활용과 공격형 미드필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가 특징적입니다. 그러나 수비 조직력의 불안정성이 문제로 남아 최근 10경기에서 3승 2무 5패라는 불안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라울 히메네스는 팀 내 최다 득점자로 중요한 경기에서 그의 결정력이 빛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도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 3위로 챔피언스 리그 직행권을 놓고 마지막 힘을 쏟고 있습니다.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의 1-3-2-5 고위치 빌드업 시스템은 경기당 평균 61.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최고의 경기 통제력을 자랑합니다. 에를링 홀란드와 케빈 더 브라위너가 이끄는 공격진은 리그에서 상위권의 득점을 기록하며 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본머스를 상대로 3-1로 승리하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상에서 복귀한 로드리가 중원에서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FA컵 결승 패배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팀의 전반적인 조직력은 단단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풀럼과의 최근 15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하였으며 이번 시즌 초 만남에서도 3-2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는 경기 주도권을 잡고 풀럼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홀란드가 풀럼의 수비진과 물리적으로 맞붙을 때 큰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반면 풀럼은 미드블록 4-4-2 대형을 통해 맨시티의 높은 점유율에 맞설 계획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걸린 경기인 만큼 높은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공격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풀럼의 홈 경기 약세와 맨시티의 원정 경기 강점이 결합되면 맨시티가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경기를 주도할 전망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맨시티가 3-1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는 맨시티의 강력한 조직력과 개인 기량, 특히 로드리의 중원 공헌과 더 브라위너의 마지막 경기에서의 활약이 주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선수 기용과 전략적인 교체로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더 높은 동기부여와 강력한 스쿼드를 바탕으로 풀럼을 제압할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은 홈에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약한 수비 조직력과 맨시티의 강력한 공격진에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풀럼은 다음 시즌을 위한 준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입스위치 타운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라운드를 맞아 입스위치의 홈에서 맞붙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서로 다른 시즌 마무리 상황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입스위치는 마지막 홈 경기에서 체면을 회복하려 하고 있으며 웨스트햄은 중위권 안착을 확정한 상태에서 시즌을 승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경기는 입스위치의 입장에서 명예회복의 기회이자 웨스트햄에게는 안정적인 시즌 종료를 목표로 하는 경기입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적응에 실패하며 강등이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리그 19위에 머물러 있으며 35경기에서 4승 10무 2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35골을 기록했지만 수비에서 무려 79실점을 허용하며 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키어란 맥케나 감독의 4-2-3-1 전술은 공격적으로는 측면 오버로드를 창출하지만 수비 전환 시 중원의 공백을 노출시키며 수비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암 델랍은 팀의 주포로서 시즌 12골을 기록했으나 최근 5경기에서 1골에 그치는 등 극심한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입스위치는 마지막 홈 경기에서 팬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려 할 것입니다.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지도 아래 3-5-2 포메이션으로 전환하여 중위권 15위에 안착하였으며 강등 위험에서는 벗어난 상태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혼재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로드 보웬은 시즌 동안 9골을 기록하며 팀 내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토마시소 체크는 중원에서 중요한 득점 루트를 제공합니다. 웨스트햄은 수비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역습을 통해 상대를 공략하였으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웨스트햄은 입스위치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해왔습니다. 양 팀은 총 22번의 맞대결에서 웨스트햄이 12승을 기록하였고 최근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에서도 웨스트햄이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팀은 서로 다른 전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스위치 타운은 측면 공격과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며 웨스트햄은 견고한 수비 후 역습으로 상대의 허점을 노립니다. 이번 매치업에서는 웨스트햄의 측면 공격과 입스위치의 수비 조직력 불안이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양 팀의 현재 상황과 성적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스위치는 이미 강등이 확정되어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어질 수 있지만 최근 경기력 부진과 수비 불안정성은 여전히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면 웨스트햄은 강등 위협에서 벗어난 후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 경기에서 보여준 역습 효율성과 자로드 보웬의 공격적 활약이 돋보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웨스트햄이 3-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스트햄의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과 입스위치의 수비 불안정성이 이 같은 예측의 근거가 됩니다.
이번 경기는 이미 결정된 순위와 강등으로 인해 양팀 모두 결과보다는 경기 내용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입스위치는 마지막 홈경기에서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웨스트햄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시즌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려 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웨스트햄이 상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으며 입스위치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6일 보스턴 인근에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홈팀으로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볼티모어의 팀이 참가하지 않았으며 주목할 만한 결과나 특정 상황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데이터에 따르면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그들의 경기장인 질레트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볼티모어의 실외 축구팀은 존재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경기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최근 6경기에서 무패 4승 2무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 1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5승 4패 2무로 17득점 17실점을 기록 중입니다. 켈러 포터 감독의 지휘 아래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를레스 힐과 토마스 찬칼라이가 주요 선수로 활약하며 특히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과 중앙 미드필더의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두드러집니다. 레볼루션은 최근 시카고 파이어 FC를 상대로 한 US 오픈컵 경기에서 승리하는 등 멋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에서 간혹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이는 상대에게 득점 기회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볼티모어 블래스트는 메이저 아리나 서커 리그 MASL 소속의 실내 축구팀으로 야외 경기가 아닌 실내 축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25 시즌 성적은 10승 4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탁월한 실내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팀의 주요 전략은 빠른 공수 전환과 단단한 압박 수비로 상대방에게 쉽사리 기회를 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내 축구 특성상 야외 경기와는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수 전환 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선수층의 두께가 강점이나 실내와 야외의 차이 때문에 야외 경기에는 적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과 볼티모어 블래스트 간의 직접적인 상대 전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볼티모어 블래스트가 실내 축구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팀의 매치업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만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MLS 외에도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며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공격과 수비 전략을 중심으로 상대팀을 공략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실내 축구에 특화된 볼티모어 블래스트와의 경기는 존재하지 않지만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다른 MLS 팀들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창의적인 미드필더 플레이와 측면 공격이 돋보일 것이며 수비진의 조직력 강화가 관건입니다. 예측 스코어는 2경으로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홈 경기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최근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며 상승세에 있고 다양한 대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볼티모어 블래스트는 실내 축구팀으로서 야외 경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경기력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향후 이 팀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2025년 5월 26일 워싱턴 DC의 아우디 필드에서 DC 유나이티드와 산호세 어스쿼이크스가 맞붙습니다. DC 유나이티드는 현재 리그 하위권에서 탈출을 노리고 있으며 산호세는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양 팀은 지난 맞대결에서 산호세가 6대1로 대승을 거두며 심리적 우위를 점했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 DC 유나이티드가 반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C 유나이티드는 현재 리그 24위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팀은 크리스천 벤테케를 중심으로 한 공격에 의존하며 그의 공중볼 경합 능력을 활용한 직접적인 플레이를 펼칩니다. 최근 5경기에서 2.1xg에 비해 실제 득점은 1.4골로 결정력 부족이 여전히 문제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평균 이상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의 취약한 방어력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벤테케의 활약이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산호세 어스쿼이크스는 현재 리그 중위권에 위치하며 공격력이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아랑고와 호세프 마르티네스의 조합은 경기당 2.07골을 기록하며 상대 수비진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수비 불안은 여전히 문제로 1.64의 평균 실점률을 보입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이 활발하지만 수비 집중력의 저하가 지속되어 안정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방어력 강화가 필요합니다. 양 팀은 역사적으로 14번 맞붙어 각각 5승 4무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경기는 산호세에게 유리하게 진행되어 특히 지난 4월 경기에서는 산호세가 DC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0-1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산호세는 그 경기에서 높은 공격 효율성을 보여주었으며 DC 유나이티드는 측면 수비에서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러한 측면이 경기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공격력과 수비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DC 유나이티드는 홈 경기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비 불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산호세는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득점 기회를 노릴 것이며 특히 측면 돌파를 통한 크로스를 활용한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전문가 예측에 따르면 산호세의 승리가 예상되지만 DC 유나이티드의 홈 이점과 최근 상승세를 고려할 때 접전이 예상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2기 무승부 가능성도 존재하며 양팀 모두 득점을 기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중요한 경기이며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C 유나이티드는 홈팬들의 응원을 발판 삼아 방역을 시도할 것이며 산호세는 강력한 공격력을 바탕으로 승점을 노릴 것입니다. 각 팀의 플레이 스타일과 최근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양팀 모두에게 귀중한 경험이 될 이 경기는 팬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미 확정지었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반면 크리스털 팰리스는 FA컵 우승의 기세를 이어가며 상위권 팀에 강한 인상을 남기려 합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홈경기 강세와 팰리스의 상승세의 격돌로 양팀의 전술적 대결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83점으로 리그 1위를 차지하며 우승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른 슬롯 감독 체제 아래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 공격이 리버풀의 주요 전술입니다. 모하메드 살라는 올 시즌 28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의 측면 공격 지원도 눈에 띕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1무 3패로 다소 기복이 있지만 홈 경기에서는 14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알렉시스 맥알리스터의 부상이 중원에서의 플레이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올 시즌 리그 12위로 마무리하면서도 FA컵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올리버 글래스너 감독은 1-3-2-2호 포메이션을 통해 중원을 장악하며 역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레치 이제와 마이클 올리제가 팰리스 공격의 중심이며 이제는 최근 5경기에서 3골 2도움을 기록, FA컵 결승에서도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의 부상과 피로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4승 4무 2패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FA컵 우승은 선수단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리버풀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최근 맞대결에서 리버풀이 3승 1무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이 지난 10월 맞대결에서 디오구 조타의 결승골로 2-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주요 매치업으로는 모하메드 살라와 티릭 미첼의 측면 대결이 주목됩니다. 살라의 빠른 스피드와 미첼의 신체적 강인함이 대조를 이룰 전망입니다. 또한 에베레치 이제와 라이언 흐라번베르흐 간의 중원 대결도 양팀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홈 경기에서 보여준 강력한 압박과 공격력을 바탕으로 유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필드에서의 무패 행진 14승 2무를 기록 중인 리버풀은 홈 2점과 함께 살라 및 조타의 결정력으로 전반전에 선제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크리스털 팰리스는 FA컵 우승으로 인한 높은 사기와 이제 올리제의 개인 기량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 상황을 노릴 것입니다. 팰리스가 리버풀의 높은 수비 라인을 공략할 경우 장 필리프 마테타의 스루 패스를 활용한 속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리버풀의 2-1 승리로 팰리스가 선전하더라도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리버풀과 크리스털 팰리스의 이번 대결은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시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리버풀은 홈팬들에게 승리를 선사하고 유럽 대항전을 준비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하며 팰리스는 주요 트로피를 수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음 시즌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남기고자 할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략적 교훈과 함께 성공적인 시즌 피날레를 장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5월 26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에스턴 빌라가 시즌 마지막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위해 올드 트래퍼드에서 맞붙습니다. 이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자존심 회복의 기회이며 에스턴 빌라에게는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획득을 위한 중요한 경기입니다. 최근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패배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으며 빌라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4위에 머무르며 실망스러운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4패 1무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으며 특히 공격력 저하가 두드러집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의 3-4-2-1 전술은 수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공격의 창의성을 제한합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팀 전체 공격의 중심을 맡고 있으나 그의 이적 가능성 소식은 팀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약점은 공격 찬스 창출 부족과 수비 불안정으로 이는 상대의 빠른 공격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이번 시즌 5위로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10경기에서 7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4-2-2-D 전술은 빠른 측면 전개와 효과적인 스플릿 포워드 활용으로 상대를 압박합니다. 올리 와킨스는 16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이며 존 맥기는 중원에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빌라는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원정 경기에서도 꾸준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요 강점은 공격진의 결정력과 전술적 유연성입니다. 양 팀은 역사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에스턴 빌라가 경기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즌 양 팀은 이미 2차례 맞붙었으며 각각 승리를 나눠 가졌습니다. 특히 에스턴 빌라는 최근 맞대결에서 인상적인 점유율 68.6%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 성적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앞두고 큰 동기부여를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유로파리그 패배 후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빌라는 평균 1.48xg를 기록하는 공격 효율성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장악하며 승리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리 와킨스의 활약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에스턴 빌라의 2-1 승리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한 역습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턴 빌라의 탄탄한 수비와 효율적인 공격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압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각 팀의 시즌 마무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자존심 회복을 위해 분투할 것이며 에스턴 빌라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목표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팀 상황과 최근 경기력을 고려할 때 에스턴 빌라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팬들은 양 팀의 치열한 접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리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에버턴의 경기는 2024-25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마지막을 장식할 중요한 경기입니다. 뉴캐슬은 현재 리그 3위에 위치하며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정짓기 위해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에버턴은 중위권에 머무르며 강등 위험에서는 벗어난 상태지만 이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팀의 공격은 알렉산데르 이삭을 중심으로 펼쳐지지만 그의 부상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와 젬린톤은 중원에서 상대를 압박하며 팀의 전술적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강점은 홈에서의 강력한 공격력과 높은 점유율을 통한 경기 주도력이지만 골키퍼 닉 포프의 부재로 인한 수비 불안이 약점으로 지적됩니다. 에버턴은 최근 5경기에서 2승 2패 1무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의 고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리만 은디아에는 에버턴의 공격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모이스 감독은 측면 풀백의 오버래핑을 활용하는 전술을 구사하지만 도미닉 캘버트 르윈의 부상이 팀의 공격 다양성을 제한합니다. 에버턴의 강점은 공중볼 경합 능력이지만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양팀은 역사적으로 접전을 벌여왔으며 최근 맞대결에서 뉴캐슬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뉴캐슬이 승리하며 심리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뉴캐슬은 에버턴의 측면 수비를 공략하여 다득점을 노릴 것으로 예상되며 에버턴은 수비적인 접근과 역습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이처럼 양팀의 맞대결은 각자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 대결이 될 것입니다. 뉴캐슬은 홈에서의 강력한 압박과 다양한 공격 옵션을 활용해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삭과 기마랑이스가 공격을 이끌고 트리피어가 측면 크로스를 통해 타코프스키와의 공중볼 싸움을 벌일 것입니다. 에버턴은 은디아예와 드와이트 매니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시도할 것이며 픽퍼드 골키퍼는 뉴캐슬의 중거리 슛에 대비해야 합니다. 뉴캐슬의 홈 경기 승률과 에버턴의 원정 약세를 고려할 때 뉴캐슬이 3-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버턴은 리그 순위를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도전이 되겠지만 뉴캐슬의 공격력을 막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뉴캐슬이 승리를 가져가며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5월 26일 프리미어리그 시즌의 마지막 경기가 사우스햄턴의 홈구장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이미 강등이 확정된 사우스햄턴은 자존심을 걸고 아스널을 맞이하게 되며 아스널은 원정 승리를 통해 리그 준우승을 노립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의 전력 차이가 분명하지만 사우스햄턴의 홈 관중들 앞에서의 마지막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햄턴은 이번 시즌을 최악의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며 현재 리그 최하위인 2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즌 내내 2승 6무 29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수비와 공격 모두에서 심각한 부진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하며 철저한 수비 전술로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심 선수로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타겟맨 폴 오누아추가 있으며 그의 공중 경합 능력은 사우스햄턴이 아스널의 부상으로 약화된 수비진을 공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사우스햄턴은 전형적인 3-5-2 포메이션을 통해 측면 윙백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과 중앙 집중 수비를 시도하며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보여준 전략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널은 현재 리그 2위를 확보하였으며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라는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미켈 아르테타 감독 해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유연한 포지셔닝 플레이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카이 하베르츠와 부카요 사카가 공격을 주도하며 특히 하베르츠는 최근 11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비진에서는 윌리엄 살리바와 유리엔 팀버의 부상이 있어 일부 불안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의 중원 장악력과 세트피스 능력은 사우스햄턴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타임은 과거 총 47차례 맞대결에서 아스널이 24승 13무 9패로 우세한 전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맞대결에서도 아스널이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사우스햄턴의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지난 양팀의 대결에서는 아스널이 3-1로 승리하였으며 이 경기에서는 하베르츠, 마르티넬리, 사카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사우스햄턴은 과거 아스널과의 홈 경기에서도 성적이 좋지 않았으며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우스햄턴은 이번 경기에서 강등 확정 이후 자존심 회복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그러나 시즌 내내 저조한 공격력과 불안정한 수비로 인해 아스널을 상대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스널은 리그 준우승이라는 목표를 위해 사우스햄턴 원정에서도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아스널의 세트피스 능력과 중원 압박은 사우스햄턴에게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사우스햄턴이 맨체스터 시티전과 유사한 극단적인 수비 전략으로 맞선다면 무승부를 노릴 수도 있겠으나 아스널의 공격력과 조직력이 이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상 스코어는 아스널의 2-0 승리로 하베르츠와 사카가 각각 한 골씩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시즌 마지막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양 팀의 동기부여와 전력 차이가 뚜렷합니다. 아스널은 안정적인 시즌 마무리를 통해 리그 준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우스햄턴은 홈팬들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전력을 고려했을 때 아스널의 승리가 보다 유력해 보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중요한 경기에서 우디네세와 피오렌티나가 맞붙습니다. 경기는 우디네의 프리올리 경기장에서 열리며 이번 시즌 두 팀의 최종 순위와 유럽 대항전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합입니다. 우디네세는 중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피오렌티나는 유럽 대회 출전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디네세는 현재 리그 12위에 위치하며 최근 성적은 부진한 편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특히 수비 불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3-4-3과 3-5-2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측면 크로스와 공중볼을 활용한 공격이 주 전략입니다. 특히 로렌초 루카가 공중 병합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골키퍼 부상으로 인한 수비 불안이 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상대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리그 7위에 올라 있으며 최근 4연승을 기록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파엘레 팔라디노 감독의 지휘 아래 다양한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니콜라스 곤살레스와 모이세 케인의 활약이 팀의 주요 공격 전략입니다. 피오렌티나는 공격적인 플레이와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하지만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일정으로 인한 피로 누적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기 후반 체력 보강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최근 5년간 두 팀의 맞대결에서 피오렌티나가 6승 3무 1패로 유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오렌티나는 최근 2시즌 동안 우디네세를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양팀의 경기는 저득점 경향이 강하며 특히 우디네세의 홈 경기에서는 대부분 2.5골 이하로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전에서는 양팀이 비슷한 성공률을 보이며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유리한 점유율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디네세는 수비 불안과 골키퍼 교체 문제로 인해 수비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으며 피오렌티나의 공격진은 이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모이세 케인과 니콜라스 곤살레스의 연계 플레이가 우디네세 수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후반 체력 저하 시점에서의 체력 관리와 교체 카드 활용이 승부의 키가 될 것입니다. 최종 예상 스코어는 피오렌티나의 2-1 승리로 피오렌티나가 유럽 대회 진출에 필요한 승점을 얻을 전망입니다. 우디네세와 피오렌티나의 이번 경기는 양 팀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디네세는 수비 안정화가 필요하며 피오렌티나는 체력 관리가 관건입니다. 피오렌티나의 최근 상승세와 전술적 유연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축구는 예측이 어려운 스포츠인 만큼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2025년 5월 26일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중요한 경기가 베네치아 FC와 유벤투스 간에 열립니다. 경기는 베네치아의 홈구장에서 진행되며 결과에 따라 각각 강등과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승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베네치아는 강등을 피하기 위해 유벤투스는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베네치아 FC는 현재 리그 19위에 위치해 있으며 시즌 내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2-1로 승리하며 희망을 보였으나 직전 카리아리와의 경기에서 0-3으로 패하며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게타노 오리스탄시오는 공격의 핵심으로 측면 돌파와 중앙 침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술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측면 크로스와 역습을 주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약한 공격력, 경기당 0.81골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불안정함이 단점입니다. 유벤투스는 현재 리그 4위를 기록 중이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를 위해 승점이 절실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을 거두며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에게 대패하며 수비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두샨 블라호비치는 팀의 주 공격수로 활약 중이며 현재까지 9골을 기록했습니다. 유벤투스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후 빠른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진의 부상 문제로 인해 조직력이 흔들릴 수 있으며 이는 경기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역사적으로 유벤투스는 베네치아를 상대로 총 27번 맞붙어 17승을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맞대결에서는 베네치아가 유벤투스를 62년 만에 이기며 홈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높은 점유율 평균 57.9%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려고 할 것이며 베네치아는 이를 역이용해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전략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 팀의 시즌 최종 목표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유벤투스는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부상 중인 수비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직적인 팀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반면 베네치아는 홈 팬들의 지지 속에서 강등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경기를 펼칠 것입니다. 예상 스코어는 유벤투스의 2-1 승리입니다. 이는 베네치아가 초반 압박으로 유벤투스를 괴롭히겠지만 후반부에 들어 체력 저하로 인해 수비 불안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네치아가 세트피스와 역습에서 효율성을 발휘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는 베네치에게는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유벤투스에게는 상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양팀 모두에게 큰 의미를 지닌 경기인 만큼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과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양팀 모두 최선을 다해 감동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